목포항을 출발해 다도해 물길을 2시간 남짓 헤치고 나서야 배는 하이도 운곡 선착장을 눈앞에 둔다. 이윽고 배가 닿자 타고 있던 여객들과 승선하려는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언제나 그렇듯 선착장은 오고 가는 이들로 북적인다. 섬에 사는 사람이면서도 그 어장이라든지 낚시라든지 이런 걸 사는 게 아니고 논농사 위주로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하이도는 어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깃배조차 눈에 띄지 않는데 마을들이 산기슭에 자리하고 있어 섬이면서도 비교적 넓은 논을 가지고 있다. 1970년, 80년 사이에는 만 한 2,000명 내지 3,000명, 현재 인구는 2,000명. 그래서 빈 집들이 많이 있고 또 집에도 어렸을 때는 한 가구당 7, 8명씩 살았는데 지금은 많이 산 집이 2집, 그러나면은 할머니나 할아버지 한 분씩 사신 집들이 많이 있어요. 2,000명 사는 인구 중에 가구 수가 1,000가구니까 평균 잡으면 딱 2명씩 사는 그런 현실이에요. 유인도 9개, 무인도 47개를 합해도 그리 넓지 않은 면적의 하이도. 젊은이들은 무트로 떠나고 나이든 어르신들이 이 섬을 지켜왔다. 작지만 알찬 모래꾸미 해수욕장, 하얀 포말과 바위가 비경을 연출한다. 물이 빠지면은 한 100여 미터까지 빠져가지고 넓은 모래사장이 보입니다. 아주 좋은 모래사장인데 현재는 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보이지가 않네요. 시원한 파도 소리, 길게 뻗은 모래밭은 주민들의 휴식처로 제격이다. 또한 휴양지로도 손색이 없어 매년 관광객 수가 늘고 있다. 가족들끼리 야유회를 나온 사람들은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하는데 인심도 좋고 응? 사람들이 마음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하이도 사람들. 그리고 구경거리도 많고 소금도 안저히 아주 천일염. 뭐 벼도 농약도 안 하고 뭐 마늘 같은 것도 마찬가지 농약 덜하고 모든 것이 무공이잖아요, 하이도에는.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이 너무 순박해가지고 뭐 말도 못하게 사람들이 하이면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물 맑고 사람 좋다는 하이도. 기다렸다는 듯 하이도 자랑에 여념이 없다. 해안가를 바라보며 도로를 달리다 보면 하이면 관광 명소 중 하나로 전설이 숨쉬는 바위, 큰 바위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온화한 형상의 바위는 자연의 선물로 불리며 그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서 이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가 워낙 그 도로가 없는 곳이라 사람들이 발견하기 힘들었고 이게 사방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꼭 이 지점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발견되기 힘들었던 형상인데 도로 공사하면서 발견됐습니다. 그때는. 하이도는 인동초 김대중이라는 거목을 낳은 고장으로도 유명하다. 후광리는 생가를 옛 모습 그대로 복원하여 그를 잊지 않고 그리워하는 이들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했다. 지금 시골에 어머님이 추수해가지고 뭐 좀 가지러 오라 해서 쌀이고 뭐 좀 갖고 와 시골에서 갖고 가서 도시에 가서 이제 쌀도 해갖고 가서 먹고 수수한 거 다 가지러 왔습니다. 너무 서운하고 저 울고 집에서도 그 사진을 보고 너무 슬퍼하고 그랬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우시고 막. 그때의 슬픔이 밀려오는 듯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청정 바닷물을 품고 있는 하이도. 덕분에 갯벌엔 낙지, 칠개 등 수산 자원이 풍부하다고. 삽 하나를 들고 갯벌을 배회하는 갯군, 낙지구멍을 찾고 있는 것인데 갯벌에 꼭꼭 숨은 낙지 찾기 대작전. 20년 넘게 낙지를 잡아온 낙지 전문가답게 단번에 낙지구멍을 찾아내고 언제부터 낙지 잡으셨어요? 한 20몇 살부터 잡았습니다. 삽으로 2m 정도 파내려가야 잡을 수 있다는 뻘낙지. 한 마리 잡는데 약 15분이 걸리는 고된 작업이다.
빠른 손놀림으로 거침없이 낙지를 잡아 올리는 김승대 씨. 숨기 전문인 낙지도 그의 손을 피하긴 힘든 법. 또다시 뻘을 파헤치며 낙지잡이에 돌입하는데 삽으로 퍼내지만 더 깊이 숨어버리는 낙지. 하지만 굴하지 않고 맨손으로 잡는 투혼까지 보이시는데 결국 뻘 깊이 파고드는 아저씨의 손을 빠져나가지 못한 낙지. 이렇게 한동안 낙지와의 소리 없는 전쟁이 계속된다. 수천 가지 생물이 서식하는 갯벌엔 갯꾼들뿐만 아니라 물새들도 먹이를 찾으러 온다. 시간이 흐르자 갯벌은 몸을 감추기 시작하고 아저씨는 뻐룩 묻은 몸을 바닷물에 담그며 고단함까지 씻어낸다. 낙지 많이 잡으셨어요? 네. 얼마나 좀 잡으셨어요? 두 겹이요? 갓 잡은 실한 낙지를 꺼내어 보는데 하나 둘 잡아 올린 것이 망태 한가득. 하루내 애써 잡은 보람이 있다. 요즘 낙지 시세가 좋습니까? 아예 안 좋아라. 안 좋아요? 제값을 못 받는 낙지여도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겨울이 되면 날씨의 영향으로 작업 환경이 좋지 못해 낙지잡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11월 달까지가 가장 좋다는 낙지. 한 마리라도 더 잡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갯벌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란다. 잡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이제 내 반 잡으면 먹고 이제 나가야지. 아 그날 가면 잡아가지고 먹고 냅니까? 바다의 싱싱함을 온몸에 품었다. 화려한 낙지들의 향연. 이렇게 수확이 좋은 날은 몸이 힘든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내는 것이 뻘낙지의 관건. 싱싱함을 위해 잡은 것들은 그날그날 바로 목포로 내보낸다. 이번엔 하이도 낙지 자랑에 나섰는데 여기 낙지는 부드럽게 발이 길고 네. 저 육지방 낙지는 발이 짧아갖고 빨갛고 여기는 검정술을 하고요. 하얗. 색깔로서도 좀 네. 여기 색깔은 좀 하얗면서 검정 색깔 있고. 물이 좋아 소금 맛 또한 뛰어나다는 하이도. 하이도 주민들의 땀방울로 만들어진 명품 천일염이 외지로 팔려나갈 준비를 마쳤다. 대구도 가고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다 가요. 다른 지방보다 여기가 신이 하이더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맛도 좋고 깨끗하게 내고 그러니까 좀 많이 예영 좀 해주시고. 섬 안에 작은 육지라 불리는 영전. 고된 와중에도 웃음을 잃지 않는 하이도 주민들. 이맘때쯤 하이도는 소금을 걷어들이는 작업으로 분주한데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소금 창고 안에는 뜨거운 태양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틴 연부들의 땀과 정성이 스며 있다. 신안군은 우리나라 최대의 천일염 생산지로 국내 3분의 2 이상의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다. 뭔 약을 아까 보다가 진짜 좋은 거지. 하지만 최근 늘어나는 수입 소금으로 국내산 소금의 가격 하락은 하이도 주민들에게 직격탄이 되고 있다. 굉장히 안 올려준다께. 저 가격이 싸요? 가격이 너무 싸고 이런 거 보고 이 섬에서 일하고 산디. 이 늙도록 섬에서 태어나고 섬에서 산디. 그래도 조금 뭐 먹고 살만하게 올려줘야 돼. 옛날 같으면 한 3월 달이라도 3월 20일에 했는데 지금은 거짓말 한 5월 달 돼야 시작하시고 하고 그러다 끝나면 저 10월 말이면 끝나요. 청정해역에서 빚어낸 무한한 가치를 지닌 천연 소금. 식탁에서만 소금을 맛보는 무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연부들은 태양 아래 소금과 동고동락한다. 한편 하이도는 미래를 위한 투자에도 적극적이다. 블루베리 재배를 시작한 지 어느덧 2년여의 시간이 흘렀는데 도외지 생활을 하다가 섬으로 왔다는 부부.
요즘은 블루베리 재배에 푹 빠져 있다고. 수요가 많고 판매 가격도 좋은 편. 거기에 수확량 또한 꽤 높아 경쟁력이 있는 과수란다. 이건 처음에 하이도에가 지금 이제 복분자를 시작을 했다가 복분자 저희한테 묘목을 공급해 주신 분이 이제 그 블루베리에 대해서 자기도 한번 알아보고 있다 해가지고 저희가 2006년도에 세 분이서 처음 식재를 했거든요. 100줄을 갖다가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래도 소득 작목으로 좀 되겠다 해가지고 2007년도에 작목반을 구성해가지고 21농가가 한 6,000평 정도 그 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베테랑 농민이 다 된 부부지만 처음부터 섬 생활이 익숙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많이 다 이제 아프면 막 이제 바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불편하고요. 이제 적응이 돼갖고요. 여기 오신 지는 얼마 되셨어요? 8년째 처음에 도시 살다가 이제 들어오니까는 성생활이 이제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말투도 좀 못 알아먹겠고. 원래 고향 어디신데요? 되고요. 대구에서 몇 달 오셨어요? 네. 92년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여가 뭐 정착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여기 와가지고 부모님 일손을 도와주고 한 해나 있다 간다는 식으로 이제 뭐 마음을 못 잡고 있다가 그런 세월이 한 몇 년 가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지도서에서 뭐 후계자를 지금은 이제 농업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후계자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어디 보면 시작을 했죠. 이제 뭐 농기계도 구입을 하고 뭐 땅도 좀 더 늘리고. 근데 참 시골 생활이 힘든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 이제 다 거의 비슷하겠지만은 농기계가 그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농기계가 없으면 또 농사를 못 짓고 농사를 짓자니 농기계를 하나 둘 늘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빚만 늘어가고 지금 이런 얘기하면 또 뭐 정부 성토가 되고 있다는 건 몰라도 참 그런 것이 힘들더라고요. 제일 시골에서 지금 그 젊은 사람들이 빚이 늘어나는 것이 농기계값, 그 다음에 농산물을 생산을 해가지고 그만큼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그 어디 뭐 안 되는 거. 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지금 나락 한가마이가 여기서 저희 농협에 판 것이 5만 1,000원씩에 팔았는데 지금은 엊그저께 지금 4만 원에 나갔고 내일 또 월요일 날 밝으면 아마 3만 뭐 9,000원까지 7,000원까지 내려간다는 얘기가 있어 보면은 이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시골에서 가장 힘든 것이 그거. 농사를 지어가지고 무슨 농산물을 생산을 했으면 제 값을 받아줘야 되는데 제 값을 못 받고 그것이 제일 힘든 것이. 이러한 농촌 현실 속에서도 하이도 주민들은 텃밭에 핀 인동초처럼 꿋꿋하게 마을을 꾸려나가고 있다. 도로를 달려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하이도 선착장. 그 앞은 공원을 만들려는 공사 준비로 분주하다. 들어가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것처럼 이렇게 살짝. 이제 저것은 반드시 안 하고 이렇게 비스듬히 돌리되 그놈만 때려도 조금 그래도. 엄청 그것만 엄청. 예, 여기가 대통령 고향이기 때문에 선착장 부분에다가 무궁화 공원을 조성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하이도가 무궁화 거리를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착장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지금 무궁화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연꽃 모양의 섬. 탁한 갯물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또 한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강인한 인동초처럼 하이도의 새 잎을 피워낼 것이다.